삼중음성 4기 판정을 받고 첫 파크리탁셀 투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거죠. 살기 위해 맞은 약인데 이러다 진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할 즈음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깔끔한 하얀 셔츠를 입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영정사진을 찍으러요. 모든 끝을 준비했던 그날로부터 저는 지금 휴약 8년째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살고 있는 소하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암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아팠던 파클리탁셀 부작용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요. 물론 부작용은 환자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겨냈구나 하는 하나의 경험담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파클리탁셀 첫 투여에서 왔던 그 끔찍했던 아나필락시스. 그 순간의 공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요. 매주 항암실 문 앞에 설 때마다 제 심장이 먼저 저 멀리 달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항암제 투기의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고 오늘 또 그 숨막히는 고통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파클리탁셀은 매주 맞아야 하는 약이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죠. 진료날 주치의 선생님을 뵙자마자 이 불안함을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 정말 무섭다고요. 숨이 멎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아주 최저 속도로 정말 한 방울씩 천천히 투여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길게 두고 맞으니 호흡곤란 같은 증상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사실 저는 부작용의 고통보다 더 무서웠던 게 있었어요. 또 쇼크가 와서 이 약을 영영 쓰지 못할까봐, 못 쓰게 될까봐요. 삼중음성 4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거든요. 나에게 맞는 약 하나가 줄어든다는 건 제 생명줄 하나가 툭 하고 끊기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러워도 저는 이 파클리탁셀을 결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약이 한 방울 한 방울 제 몸으로 떨어질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주문처럼 외웠어요. 암세포야, 파클리탁셀 들어간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 당장 사라져라. 너희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어.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자리 잡은 나쁜 것들을 이 약이 시원하게 쫓아내는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암이 쪼그라드는 상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통쾌해지더라고요. 그 간절한 상상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제 몸의 효과도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항암제를 맞고 온 날이면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눈을 감고 양을 몇만 마리는 셌을 거예요. 창밖이 하얗게 밝아오는 걸 보면서 밤을 꼬박 새웠죠. 다음 날은 그야말로 좀비 상태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근육통은 마치 땅바닥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듯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어요.
바위처럼 무거워진 다리와 온몸에 근육통을 달고 그렇게 2-3일 정도를 끙끙 앓고 지나야 겨우 숨을 쉴 만해지고 밥도 한 숟갈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탈모가 시작된 거죠. 주문해둔 가발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도착하기 전이었고 제 머리카락은 아직 조금 남아있을 때 저는 하얀 셔츠를 꺼내 입고 남편을 데리고 동네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영정사진을 찍으러요. 마지막을 남기게 된다면 아파 보이지 않게 가장 밝고 예쁜 모습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사진관 사장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다고요. 사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치료 잘 받으시라며 남편이랑 둘이 다정하게 서 있는 사진을 한 장 더 무료로 찍어주셨어요. 지갑에 들어갈 만큼 작게 인화해서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그 작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사진 속의 저는 분명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러 갔던 그날의 두렵고 서글픈 감정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아플 때 영정사진을 찍으면 오래 산다고들 하시잖아요. 정말 그 덕분인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네요. 그 영정사진을 찍은 길로 저는 할머니가 계신 연화원으로 갔어요. 할머니 납골당 앞에서 정말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나 조금만 덜 아프게 해달라고. 덜 아프게 지켜달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 한편에 돌덩이처럼 묵혀두었던 무언가를 겨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혼자 욕실에서 샴푸를 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졌죠. 빠지는 머리카락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조심조심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요. 가늘게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엉키다 못해 한꺼번에 다 뭉쳐버린 거예요. 엉킨 실타래처럼요. 빗질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결국 그 상태로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엉킨 머리를 한 올씩 풀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툭툭 떨어지고 또 울고 또 풀고 또 울고 또 풀고 어디서 잘못된 걸까? 서러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아프고 서럽고 엉켜버린 머리카락과 풀리지 않는 머리카락이 마치 제 상황 같아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엉킨 머리카락을 풀었지만 이미 골룸처럼 변해버린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제 눈으로 앙상해진 모습을 마주하니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아, 진짜 나 암 환자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질 때는 가족들 앞에서 꽤 의연한 척 했거든요. 괜찮다고요. 근데 사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낭떠러지 끝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거였나 봐요. 삼중 음성에게 화학 항암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다시 내 머리카락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이미 접어버렸던 그 순간이 정말 정말 지독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알아눕듯 울고 났을 때
마침 가발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발을 맞추러 샵에 가서 윙 하는 바리깡 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남은 머리를 쉐이빙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휴약 8년 차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아니면 내 둥근 맨두상을 언제 또 구경해 보겠어? 하고 웃어 넘길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전혀 단 1%도 그런 여유로운 생각을 못했지만요. 다시는 안 자랄 줄 알았던 머리카락도 제법 길게 자랐고요. 오늘도 제 두 발로 온전히 땅을 딛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치열하고 캄캄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꺼내다 보니 지금 제가 숨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새삼 눈물 나도록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짓누르는 근육통이 없다는 것, 머리카락을 말리고 예쁘게 기를 수 있다는 것, 숨 차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세상에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그 사실을 잊게 되잖아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자리 잡은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떠올려 보는 그런 따뜻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기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며 끝없이 좌절했던 시간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하루를 사는 쏘여루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기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며 끝없이 좌절했던 시간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하루를 사는 쏘여루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